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대에 접어든 아줌마입니다. 제 인생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고, 또 주변에서 보면 막장 드라마 한 회 한 회 보면서 저게 가능하냐,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하던데, 제가 그 막장 드라마, 그리고 반전 드라마를 찍은 사람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 시절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셨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돈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어디 가서 무시당한다며 사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본인들에게 독이 되었고, 회사를 말도 안 되게 불리려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쌓여버렸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저만 냅두고 야반도주를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그걸로 저는 20살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보험사에서 큰 돈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큰 돈을 받고도 빚 1억까지 떠맡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다 법적도 잘 몰랐던 때였는데, 뭐 파산 신고? 그런 걸 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식당에 나가 밤낮 없이 일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빚을 다 갚게 되었고, 5년 정도 더 일하면서 제 앞으로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이렇게 식당 일만 하고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벌써 15년째 하던 일이라 손목도 시큰시큰하고 허리도 디스크가 와던 터라 몸은 50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고 말해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주식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먹고 살만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남았을 무렵, 글쎄 저희 식당에서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분이셨죠. 제 소식을 들으시고,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잘 자랐냐며 고생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부모님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자주 만나고 밥도 먹으러 다니며 정말 제 부모님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부께선 자기 아들도 38살이나 됐는데 장가 한 번을 안 가본 싱글이라고 하더군요. 워낙 제가 근성 있게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고생 한 번 안 해본 놈이지만 딴 생각할 남자는 아니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었죠. 저도 부모님 같은 분들이셨기에 이런 분들이라면 분명 남편 될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시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목공소를 크게 하고 계셨었는데, 남편도 거기서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숙이 같은 애 놓치면 안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 남편 말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남편은 저에게 정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보고 한 결혼이고, 또 이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에 남편이야 미직은 하든 말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나이만 먹었지 온실 속의 화초같이 세상을 좁게만 보고 살았던 게 제 삶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남편은 남자긴 남자인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첫째 딸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친부모님처럼 절 아끼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도 태교에만 힘쓰며 첫째 딸을 순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딸인데도 눈길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남편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저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제 손을 붙잡으시며, 미안하다 아가,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나쁜 마음은 아닐 게다. 워낙 오냐오냐 곱게 자라서 지밖에 몰라서 그렇지, 저런 놈들이 또 나중에 마음 잡으면 그렇게 아내밖에 모른다더라 라며 제 상처난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전 그렇게 시부모님들만 바라보며 더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4년이 지나 제가 3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은 그날 기분이 좋았던지 분위기를 잡더군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터라 이렇게라도 절 찾아주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 시부모님들 나이도 꽤 있으셨으니 한 번은 아버님께서 일하다가 쓰러지셨고 그 일로 시부모님들은 경영권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경영을 위임하셨죠.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 놈은 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의 압박이 있을 땐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잠은 집에서 자던 사람이 우리에게 뭐 부부란 정이 있었어? 앞으로 나는 따로 나가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양육비는 줄 테니 걱정 말고 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었죠. 시부모님들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저를 가까이 하시질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들 때문에 이어온 결혼 생활인데 이제는 제가 찾아가도 예전처럼 살갑게 해주시질 않고 눈치만 보며 있으신 게 마음이 아파 잘 찾아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벌써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딸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빠 같다며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예뻐하신다? 막 칭찬도 나한테 더 많이 해주셔. 진짜야! 하며 아빠같이 잘 따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한다며 절 부르더군요. 딸이 워낙 따르고 좋아했던 선생님인지라 궁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갔죠. 저희 남편과는 다르게 책상 위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우연히 본 휴대폰 배경에도 컴퓨터 화면에도 온통 아내 사진이더라고요. 저 아내분 정말 부럽다. 이런 사랑꾼 남편을 두면 어떤 기분일까? 천국에 사는 기분이려나?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가지며 첫 번째 학부모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 반장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선생님께서 나이대도 비슷해서 그나마 편할 것 같다며 부탁을 하셔서 덜컥 맡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그 선생님과 더 자주 만나며 서로의 고민도 나누며 부쩍 가까워졌죠. 워낙 애처가이신 선생님이라 별로 의식은 안 했지만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딸아이는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엄마, 근데 선생님이 엄마에 대해 너무 자주 물어보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에 걸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값비싼 선물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술 한잔 하자며 불러내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분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더 이상 사적으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매몰차게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참, 남자들이란 다 저러는 건가 싶어서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처가 행사는 행세는 다 해놓고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니 그 와이프가 불쌍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연락이 오더군요. 그냥 학부모로서 보는 거라며 불렀고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가정환경조사라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아픈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주책맞게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위로까지 받게 된 거였죠.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 너무 민망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눈물까지 쏟아내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고 선생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의 와이프가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는데 그게 무려 15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낌새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선생님은 자신의 위치가 있었던 터라 와이프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다 와이프가 얼른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와이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자신의 집안을 방패 삼아 이혼할 수도 없게 무력으로 막았다고 했죠. 그렇게 와이프의 바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때까지 얌전하게 지내는 척을 하며 증거들을 모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그 불륜남의 아이가 자신의 학교로 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의 반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도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어쩌다 제 사연을 듣고 나니 자기 같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을 털어두게 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만 당하고 살 거냐며 같이 준비해서 통쾌한 복수를 해보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쁜 놈일까 하며 생각했었는데 그걸 눈치챈 듯 본인이 여태 모아온 증거들을 보여주더군요. 그 증거들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쓰던 남편 놈인데 남편이 이 여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들, 사진들, 그리고 최근엔 이 여자와 같이 살기 시작한 호텔까지 그 비싼 호텔에서 호화롭게 놀았을 걸 생각하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세월들이 도끼가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동 복수극이 시작되었죠. 일단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묵고 있는 호실도 알게 되었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왔었죠. 그리고 그날 밤 호진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 담임 선생님과 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남편과 호진 선생님의 와이프는 그날도 함께 밤을 보냈고 먼저 불륜녀가 저희 남편에게 근데 자기야 언제 이혼할 거야? 이제 자기한테 사업도 다 넘어왔고 걸릴 것도 없잖아 라고 하니 남편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생각 때문에 이혼을 안 했던 거였습니다. 단 한 푼도 저에게 넘겨주기도 싫고 무턱대고 자기 부모님 말에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푼스 같은 여자였다고 걔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이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며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이 아파트를 소송으로 빼앗아올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불륜녀도 이 말을 듣고는 박수를 치며 똑똑하다고 자기도 남편에게 뭐라도 뜯어낼 수 없을까 고민하더니 몰래 카메라가 찍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일단 이놈들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이성을 붙여 불륜의 증거를 잡아다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만들 계획이었던 거였죠. 진짜 이 계획을 실행시켰는지 며칠 후 호진 선생님과 저에게 동시에 이성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렇게 정말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었어요. 법정에서니 남편 놈도 그 불륜녀도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저희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뒤 법정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과 불륜녀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겼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후 정말로 접근한 그분들을 다시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안심시켜주기 위해 사진만 보여주고는 바로 폐기 처분해버렸죠. 그리고 법정에서도 기고만장해하며 저와 호진 씨를 사람도 아니라며 울면서 연기를 하고 난리를 치더니 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더군요. 그리고 나선 제 남편과 호진 씨의 와이프의 표정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희가 바꿔치기한 증거 자료였거든요. 둘이 침대에서 함께 누워있는 사진,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짠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승소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서로의 배우자들이 사색이 되는 표정들을 보면서 통쾌한 복수극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회사에다가 익명으로 제보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회사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었는데 우연히 시부모님이 들어오셨고 그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제가 처음 시부모님과 만났을 때 이미 남편에겐 그 불륜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재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던 중이었고 그나마 제가 순결한 처녀인데다 부모도 없으니 그냥 순진한절 꼬드겨다가 남편과 결혼을 시킨 거였죠. 일단 그렇게 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설까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쓰러지시게 되고 시부모님도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줘버렸던 터라 아들은 더 제멋대로 날뛰게 된 거죠. 그래서 더는 말릴 수 없겠다는 걸 아셨는지 그냥 아들의 불륜을 눈 감아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의 배신보다 친부모처럼 따랐던 시부모님의 배신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상처난 마음에 염산을 들이부으면 이런 아픔일까요? 쓰라리다 못해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남편은 그 여자를 회사로 들여놨더군요.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쯤부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모를 수도 있을까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회사까지 들여온 불륜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불륜녀가 들어오면서 회사도 잘 되는 것 같으니 벌써 며느리 하시며 예뻐하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불륜녀에게 미숙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꼬리를 치던지 나도 걔한테 껌뻑 속아 넘어가 버렸지 뭐니. 내가 너에게 너무 무심했지 아가 하며 저에게 했던 그 따뜻하고 온화했던 모습들을 그 불륜녀에게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회사였던지라 그분들이 일구신 그 수고를 생각하니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저는 그 뒷이야기를 알게 된 후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더군다나 불륜 남녀라는 소문이 손님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을까요?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도 대표의 불륜녀까지 회사로 들여와 그 불륜녀가 설쳐대던 꼴을 꼴사납게 보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내부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제 전남편은 바로 대표직에서도 사임이 되었습니다. 그 불륜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시부모님은 회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나서야 저에게 찾아오시더군요.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시부모님은 제 뒤통수를 부여잡으시면서 이래서 근본 없는 것을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 안 나니? 애미애비도 없는 거 거두어줬더니 천벌을 받을 악독한 것아! 이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대차게 뿌리치고는 제가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을 조목조목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들은 벌벌 떠시면서 내 아들은 부모 잘못 만난 것밖에 없어. 미수가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줘라. 죄값 우리가 다 받고 살 테니 우리 아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줘. 라며 빌고 비시더니 제가 안 받아주니 또 욕짓거리를 하고 가셨죠. 길바닥에서 그런 상스러운 욕을 듣게 됐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소문이 났고 어딜 가든 수근거리는 소리에 지금은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호진 선생님과 저는 각자 재산 분할 60%까지 받게 되었고 호진 선생님 와이프 쪽은 워낙에 가진 재산도 많았었고 불륜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2천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받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아주 절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문제가 없었죠.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던 선생님이어서 저도 교육계 쪽에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은 홈스쿨링을 하며 꽤나 목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 인생은 어디서 꼬일지도 어디서 풀릴지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꼬였다며 좌절하시지 말고 너무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라며 교만하면서 살지도 않는 그런 평탄하고 지혜롭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